예, 계속해서 4번 112 신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가루 1번 112 신고 접수 및 지령 시 기본 자세 및 유의사항 나오죠. 자, 신고자 특성 나오죠. 신고자는 공포감 등으로 당황 흥분한 상태이므로 경찰 신속히 출동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무엇이든 예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신고자는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알고 있으나 이를 경찰에게 신고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질문하는 요령, 신고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현재 위치 등 구체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우선적으로 질문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이제 신고 접수 요령 나오죠.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일상적 용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법률 용어도 전문적 용어는 사용하지 말아. 이거야. 좀 지양하라. 그 다음에 범인 근거보다는 피해 구호 관련 사항을 우선적으로 청취한다 그랬어요. 범인 구호보다는 피해자 구호 관련 사항을 우선적으로 청취한다. 그 다음에 3번 타시도 관할 사건의 경우도 관할의 구분 없이 신고를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신고자에게 관할 경찰관에서 연락처를 고지한다 이게 아니죠. 관할의 구분 없이 신고를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다음에 신고 전화를 받는 순간 신고 이력을 눈으로 살펴보고 최근 1시간 이내에 신고 내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상습, 악성 신고 대처 요령 나오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령 시 유의사항입니다. 1번, 2번 체크죠. 주소가 명확한 경우에도 건물의 층수, 정문, 후분 등 구체적으로 위치를 지정한다. 출동 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방검복, 테이저건 등 경찰 장구를 휴대하도록 지시하고, 그 다음에 가해자의 수, 가해자의 흉기 휴대 여부 및 기타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112 순찰차 추가 출동을 명령한다. 등등등 쭉 나오죠. 그 다음 7번 가해자가 도주했을 때 필요시 근거리에 수사 긴급배치 등을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쌍가루 2번 사건별 112 신고 접수와 상황 처리 나옵니다. 가정폭력 신고, 인재강도 신고, 성폭력 신고, 흉기 사용 관련 신고 등등 나오는데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쌍가루 3번 112 신고 대응 코드 나오죠. 코드 0, 코드 1, 코드 2, 그 다음 코드 3 등이 있는데 먼저 코드 0죠. 코드 1 중에서 이동하는 범죄, 이동 범죄인 경우. 그럼 코드 1이 뭐냐? 생명신체에 대해 위험이 임박한 경우, 생명신체에 대해 위험이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현행 범인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임박한 범죄, 생명신체에 대해 위험이 진행 중인 범죄, 현행 범인 이런 범죄자가 이동 범죄일 때 코드 0. 그 다음에 강력범죄 현행 범인 경우, 그 다음에 선지령 및 재반 출동 요소 공조 출동을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코드 1 쭉 받고 코드 2 생명신체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잠재적 위험입니다. 또는 범죄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 이런 경우 코드 2입니다. 그 다음 코드 0는 출동 목표 시간 최단 시간 내고 코드 1도 최단 시간 내에 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코드 0는 먼저 지령, 재방 출동 요소 공조 출동을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쌍가루 4번 112 신고 처리 업무와 관련한 처기 기술 나오죠. 5번 아동 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오른쪽으로 와야 돼요. 와이파이 밑에 1번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 이 부분으로 와야 되는데 이게 이쪽으로 가버렸네. 그래서 보게 되면 112 신고 처리 업무와 관련한 처기 기술에서 쭉 나오죠. LBS, 그 다음 셀 방식, GPS 방식, 와이파이 방식 이 4가지가 있어요. 이걸 핵심 키워드로 여러분들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LBS, 처기 방식, 휴대전화 등의 위치를 기반으로 한다. 휴대전화 등의 위치, 휴대전화의 위치입니다. 기반화 서비스를 통칭하는 용어고 일반적으로 휴대전화의 위치 추적의 의미로 사용된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기반으로 한 처기 기술, LBS, 셀 방식, 휴대전화가 접속한 기지국 동그라미, 기지국 위치를 기반으로 위치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모든 휴대전화에서 사용 가능하고 실내, 그 다음에 지하 등에서도 취기 가능하다. 주의, 도심에서는 수백 미터, 계열지에서는 수킬로미터 오차가 존재한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도심 지역에서는 건물에 이제 저 기지국들이 있죠. 이런.
에서 수백 미터 간격이 되면 개할지는 기지국과 기지국 사이에 엄청나게 멀죠. 그래서 수킬로 큰 위치 오차가 발생한다. 모든 휴대전화에서 가능하고 지하나 실내에서도 가능하다. 기지국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측이하는 방법입니다. LBS는 좀 전에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라 했죠. 다음 GPS 방식이 나오죠. 측이 방식, 인공위성을 통해 휴대전화에 내장된 GPS 위치 추적합니다. GPS 위치 추적. 기본 오차가 수십 미터, 정확한 측이 가능하다, 정확한 측이 가능하다. 그런데 휴대전화에 GPS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우리 이지폰 그러죠. 투지폰. GPS를 껴놓은 경우, 그다음 건물 내부, 지하 등에서는 측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주의, 신고자가 아파트 등 건물의 창가, 베란다, 옥상까지 개방된 곳에 위치해서 측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오케이, 개방된 거예요. GPS 위치 추적을 통하여 측이하는 방법입니다. 그다음 와이파이 방식, 측이 방식, 휴대전화가 휴대전화 와이파이에 연결된 AFI, 무선 AFI, 즉 무선 인터넷 공유기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측이하는 겁니다. 기본 오차가 수십 미터이므로 GPS 방식보다 떨어지나 셀 방식, 기지국의 위치를 기준으로 한 측이 방식보다는 상대적으로 정확하다 이겁니다. 자, 건물 내에서도 측이 가능하고 무선 AP 위치니까 무선 인터넷 공유기 위치이기 때문에 건물 내에서도 가능하죠. 그런데 AP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외 지역에서는 측이 곤란하다. 여기서는 주의할 점은 셀값 있죠. 셀값, 기지국 위치. 그 다음에 와이파이, 무선 인터넷 공유기 위치. 현재 차이가 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셀값 동그라미, 셀값의 위치를 신고자의 위치로 추정한다 그랬어요. 자, 셀값은 소홀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의 셀값을 추정해서 위치를 보니까는 소홀이야. 셀값이 뭐라 했죠? 휴대전화가 접속한 기지국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위치를 측정하는 거야. 이제 이 사람 핸드폰 가지고 서울에 있는 기지국을 통하여 추적해보니 서울에 있다는 거야. 그런데 와이파이, 이제 무선 인터넷 공유기 위치는 광주다, 광주. 그런데 서울과 광주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와이파이 AP, 지금 무선 인터넷 공유기 소유자가 광주에서 고자 서울로 이사했으나 통신사 데이터베이스가 갱신되지 않은 경우에, 즉 이 사람의 예를 들어서 무슨사 공유기가 광주에 있고 아직 이게 이전이 되지 않아 서울로 안 왔다는 거야. 그러면은 공유기는 어디에 있는 거야? 이제 광주에 있고, 이 사람 현재 어디에 있고? 서울에 있고, 서울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위치 추적하니까는 그 접속한 기지국은 서울이고, 그 다음에 무선 공유기, 인터넷 공유기는 광주야. 이런 경우에는 서울값을 기지국 위치를 기준으로 한 셀값이 무로 이제 신고자의 위치를 추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LBS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한 측이, 셀 방식 기지국, GPS 휴대폰 내장된 GPS 위치를 추적을 하고 있고, 와이파이 무선 인터넷 공유기 위치를 통하여 측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된 수사 특례가 나오죠. 이걸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적 이슈, N번방 이런 것들 많이 나오죠. N번방. 자, 봅니다. 1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특례. 아청법과 관련된 25조 2입니다. 사법경찰 관리는 다음 갖고 해당하는 범죄, 디지털 성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박스 1을 쭉 나오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 정보통신원 포함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 접근하여 범죄 행위 증거 자료 등 수집을 할 수 있다. 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 자, 신분 비공개 수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을 비공개하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봤더니 디지털 성범죄 나오죠, 여러분들. 동법 제11조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15조 2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보호 처벌법상의 14조 2항 3항의 죄, 그래서 그 밑에 14조 2항 3항 등등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등. 그 다음에 사법경찰 관리는 요 신분을 위장한 수사입니다. 신분을 위장한 수사, 비공개보다 위장하는 거죠. 적극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요건이 훨씬 더 엄격합니다. 자,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을 체포하거나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즉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한정하여 답은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서 랍은 1호, 2호, 3호에 해당하는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공개 수사라는 것은 약간 소극적인 거고요. 위장 수사라는 건 적극적으로 위장하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 위장이 어떤 요건이 훨씬 더 강화되어 있죠.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실행하였다 의심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 그 범죄 실행을 저지, 범인 체포, 증거 수집이 어려울 때 하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서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는데 그 위장 수사에 행위 태양을 받더니 1, 2, 3입니다. 신분을 위장 동그라미, 위장하기 위한 문서나 도화,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행사하는 것. 위장 동그라미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그 다음에 성폭력범죄처벌법 14조항의 촬영물, 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이런 것들을 소지하고 판매하고 광고하는 것. 이런 것 전부 다 뭐다? 신분을 위장한 수사, 행위 태양들입니다.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보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 25조 3입니다. 아청법 25조 3. 사법경찰 관리가 25조 2는 요건이고 3은 이제 구체적인 절차죠. 비공개 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상급 동그라미 경찰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라. 아니 상급 경찰 관서의 수사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라.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소속 경찰 관서가 아니죠. 수사 부서장입니다. 즉 상급 경찰 관서의 장도 아니죠. 소속 경찰 관서의 장도 아니죠. 그래서 여기 말 바꾸기 할 수 있는 거 잘 알아둬 줍니다. 사전에 상급 경찰 관서의 수사 부서의 장입니다. 의 승인 동그라미 승인을 받아라. 신고를 해야 한다 이게 아니야.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야. 승인을 받아라.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승인 받아야 됩니다. 이 경우 비공개 수사 기간은 3개월 동그라미 초과할 수 없고 기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위장 수사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총 1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승인 절차 방법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디귿번 사망이죠. 위장 수사를 하려는 경우에 검사 동그라미 검사에게 위장 수사에 관한 허가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 법원에서 이제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니을번 쭉 나오죠. 미음번 법원은 신분 위장 수사의 신청 이유 있다 인정할 때에는 위장 수사를 허가하고 누가 법원에서 이를 증명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부한다. 허가서는 신분 위장 수사의 종류, 목적, 대상, 범위, 기간, 장소, 방법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위장 수사의 기간은 3개월 동안 초과할 수 없고 수사 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즉시 종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조 2의 2항의 요건, 즉 비공개 수사 요건을 계속해서 존속하고 수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법경찰 관리는 소명자를 첨부하여 3개월 동안의 범위 내에서 수사 기간의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한다.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을 신청, 그 다음에 청구하여 법원 허가를 받는 거죠. 위장수사의 총기간은 1년은 초과할 수 없다. 좀 전에 비공개 수사는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3개월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이걸 이제 연기하는 게 없어요. 연장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위장 수사의 경우 적극적으로 위장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검사에게 신청, 검사 청구에 의해서 법원에서 허가를 해주고 3개월이고 3개월씩 연장해서 총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밑에 3번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동그라미 신분 이장 수사라는 게 나오죠. 긴급 신분 이장 수사. 사법경찰 관리는 25조 2의 2항 즉 위장 수사의 요건을 구비하고
25조 3회 3항부터 8항까지, 즉 위장수사의 어떤 검사에게 신청, 검사의 청구 등등등 이러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법경찰관리는 신분 위장수사 개시 후, 즉 긴급하게 신분 위장수사 개시 후에 지체 없이 검사에게 그 허가를 신청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개시 후 48시간 이내에 위장수사 개시 후에, 긴급한 신분 위장수사 개시 후 48시간 이내에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할 때는 즉시 신분 위장수사를 중지하라. 48시간입니다. 48시간 옆에다가 하살표 36시간 써놓고 가입합니다. 48시간. 그 다음에 4번 보면은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비공개 수사, 위장수사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 제한 나오죠. 사법경찰관리가 비공개 수사, 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로 봤더니 비공개 수사, 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하거나 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후 비공개 수사, 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로 인한 징계 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 3호 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사용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잘 알아두십니다. 비공개 수사, 위장수사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 이와 관련된 범죄 수사, 소추 예방, 그다음 징계 절차, 그다음 증거 자료 수집 대상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다음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다음 5번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 통제 나오죠. 25조 6. 국자에 관한 법률 16조 1항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은 비공개 수사입니다. 비공개 수사요. 위장수사가 아닙니다. 종료된 즉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법 7조 1항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보고를 해야 한다. 국가수사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비공개 수사 관련 자료를 반기별입니다. 반기별 보고하라. 전반기, 후반기. 전부 다 뭡니까? 비공개 수사입니다. 왜? 위장수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법원이 관여하는 거죠. 검찰이 관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수사본부장이 우리 경찰 자체 내에서 하는 비공개 수사의 경우에만 국가경찰위원회에다가 보고하고, 그 다음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다가 자료를 반기별로 보고한다는 겁니다. 위장수사가 아니에요. 그 다음 비밀 준수의 의무가 있어요. 비공개 수사, 위장수사에 대한 승인, 집행, 보고 및 각종 서류 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수사, 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하면 안 되죠. 다음 면책, 사법경찰관리가 비공개 수사, 그 다음에 위장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위법, 그에 대한 고의, 중대한 과실 없을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비공개 수사, 위장수사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문책 요구 등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비공개 수사, 위장수사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행위에 대한 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면책 25조 8 기업권 1항이죠. 위법하였을 때. 2항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3항 타인에게 손해 끼쳤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동학대 처벌과 관련된 내용 나왔죠. 줄여서 아동학대 처벌법에.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응급조치, 그렇죠? 긴급한 임시조치, 임시조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응급조치죠.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 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 아동에 대하여 즉시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를 하라. 3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피해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라. 피해 아동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게 아니야. 의사를 존중하라. 봤더니 제지,
그 다음에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격리. 피해 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에 인도 그랬죠.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할 때 피해 아동을 의료기관에 인도 나오죠. 그래서 3호 피해 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에 인도할 때는 피해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아동학대와 관련돼서 응급조치 나오죠. 아동학대와 관련돼서 응급조치.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제 3번 인재 격리 이렇게 암기하는 겁니다. 인재 격리. 이는 두 가지죠. 의료기관의 인도, 그다음에 보호시설의 인도. 이렇게. 그래서 인재 격리. 인재를 코로나부터 격리시켜야 된다. 이렇게 암기하는 겁니다. 인재 격리. 그다음에 2항 사법경찰 관리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은 3, 4에 따라서 피해 아동 분리 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그랬어요. 요거 말하죠. 요. 의료기관 인도, 보호시설 인도. 요 두 개입니다. 요거 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피해 아동을 인도받은 보호시설, 의료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 그 사실을 통보하라. 통보 동거라. 누가? 사법경찰 관리나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이 하는 겁니다. 경찰서장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법경찰 관리나 그 직원이 한다는 겁니다. 3번 위에 2, 3, 4 그랬어요. 2, 3, 4. 2, 3, 4라는 것은 요 재질을 제외한 인격이죠. 인격. 요 인격의 응급조치는 7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3번 별표. 응급조치는 7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넘을 수 없다. 다음은 그 72시간 기간에 공휴일 동그라미, 토요일 동그라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피해 아동 등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될 때는 48시간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를 했을 때는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응급조치 기간은 연장된다. 자, 이 72시간 이내에 공휴일, 그 다음에 토요일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야. 일단 피해 아동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48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법원에다 임시조치를 청구했을 때 법원에서 임시조치 결정시까지 연장된다 이겁니다. 청구받은 법원에서는 몇 시간 이내에 임시조치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돼? 24시간 이내. 연장된다 그랬어요. 쌍가루 2번 아동 학대자에 대한 긴급한 임시조치 나오죠. 사경과는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믿죠. 응급조치를 했어요. 인재격리나 응급조치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위하여 법원 동그라미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자, 법원이 임시조치 결정하는 겁니다. 사법경찰관은 직권 동그라미 피해 아동, 그 법정 대리인, 아동학대 행위자는 제외하겠죠. 변호사,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짱에 신청 동그라미. 그러니까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위하여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1호부터 3호까지의 긴급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입니다. 할 수 있다. 응급조치는 해야 되는 거고 임시조치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긴급한 임시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봤더니 1호, 2호, 3호 나오죠? 3호가 전기통신 위반 접근 금지 나오죠. 전 동그라미. 그 다음에 1호 나오죠? 피해 아동 가정 구성원. 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격 동그라미.
피해아동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학교, 보호시설 등 100m 내 접근 금지. 100 동그라미. 그래서 긴급한 임시조치입니다. 긴급한 임시조치. 긴급한 임시조치입니다. 임시조치는 법원에서 판사가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법경찰관이 응급조치합니다.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가 재발도 우려가 있고 긴급을 위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사법경찰관은 직권 피해 아동 등의 신청에 의하여 자, 전격 100m 이내 접근 금지에 해당하는 긴급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전격 100m 이내 접근 금지. 긴급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행위자가 긴급한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쌍거로 3번 아동학대자에 대한 임시조치 나오죠. 판사는 결정으로서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각고 처분을 변경할 수 있고 사망 나오죠. 판사는 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가 행해진 경우에는 임시조치가 청구된 때로부터 24시간 동안 이내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라. 자,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를 했을 때는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 결정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나오죠. 1, 2, 3 묶음이다. 전격 100m 이내 접근 금지. 4, 5, 6 나오죠. 4, 5 묶음입니다. 친상, 친권, 그다음 상담, 위탁 등등 나오죠. 친권, 행사의 제한 정지. 6번, 7번 묶음입니다. 유치장, 구치, 유치의 유, 그 다음에 의료기관, 그 밖에 요양시설의 위탁 나오죠. 의, 그래서 자, 임시조치 나오죠. 임시조치는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검사로부터 임시조치 좀 청구해 주세요라 청구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하는 거야. 24시간 이내에. 자, 전격 100m 이내에 접근 금지. 친권, 후견인, 사용의 제한 정지. 그다음 산당 위탁, 유치장, 구치소 유치, 의료기관 등의 위탁 나오죠. 전격 100m 이내 접근 금지, 친상유의 요 7가지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가보니까는 임시조치는 2개월 동그라미 초과할 수 없고 2개월 동그라미 초과할 수 없고 1항 1호부터 즉 3호까지 전격 100m 내 접근 금지, 전격 100m 접근 금지. 자, 이렇게 전체는 2개월입니다. 전체는 2개월이야. 전체는 2개월인데 전격 100m 내 접근 금지는 2차 연장 가능하고 여기 친상 유의는 1차 연장이 가능합니다. 구분해서 알아둬야 돼. 친상 유의 이 네 가지 친상 유의는 2개월인데 1차 연장. 그 다음에 여기 전격 100m 내 접근 금지는 2개월인데 2차 연장 가능.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거는 가정폭력과 관련돼서 임시조치 요 구분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죠. 1호부터 3호까지는 2차례, 4호부터 7호까지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각 기간 범위 내 연장할 수 있고 1호부터 4호까지 해당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에 벌금 구류로 처벌하겠다. 자, 이겁니다. 이거죠. 전격 100m 이내 접근 금지, 친권, 후견인 사용 제한, 정지. 이것을 아동학대 행위자가 불이행했다 이거야. 만약에 이행을 하지 않았다.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이런 걸로 처벌하겠다. 처벌하겠다. 자, 형사처벌하는 내용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동학대와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구분해서 알아야 될 게 가정폭력 범죄예요. 가정폭력 범죄. 그래서 가정폭력 범죄 처벌 나오죠. 응급조치. 자,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봅시다. 응급조치. 가정폭력 행위의 제지, 그 다음에 행위자, 가해자 분리, 행위자, 피해자 분리, 수사, 재분수죠. 1호가. 그 다음에 현행범 체포 등 범죄 수사. 이게 개정되어 들어온 거죠. 현행범 체포 등 범죄 수사. 그 다음 피해자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보호시설 인도, 피해 동의할 때, 긴급치료 필요할 때 의료기관의 인도, 그 다음에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 신청할 수 있는 통보, 그 다음 피해자 보호하는 명령, 신변 안전조치 청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옆에다 상대적으로 적어봅시다. 가정폭력이에요, 가정폭력. 가정폭력 범죄와 관련돼서 응급조치죠. 인재가 고통받는다 이게. 인재 고통. 이는 똑같아요. 인도. 의료기관 인도, 보호기관 인도. 제지, 분리, 수사, 재분수입니다. 재분수. 그 다음에 고지, 신변 보호조치. 신청할 수 있는 고지, 그 다음에 통고에 임시조치 신청할 수 있으면 통고. 그래서 인재고통입니다. 인재고통이에요. 구분해서 알아둡니다. 여기는 인재격리. 그 다음 그 밑에 보면은 긴급한 임시조치 나오죠. 사법경찰관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자, 인재고통. 통지, 통고라고, 통지나. 인재 고통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범죄 행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위하여 법원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는 직권 피해자는 그 법정대행의 신청 동원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라 했어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긴급한 임시조치 할 수 있다. 봤더니 전격 100m 내 접근 금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긴급 임시조치, 가정폭력 범죄, 가정폭력 임시조치 똑같아요. 전격 100m 이내 접근 금지. 근데 이 100m 이내 접근 금지가 틀려요. 보니까는 자, 전격 100m 내 접근 금지인데 이번 보니까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 이나 동그라미 그 주거 직장 등의 100m 접근 금지예요. 그래서 피해자는 가정 구성원 이나그입니다. 이나그. 근데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아동학대 봅니다. 자, 12페이지 보니까 쌍가리 2번에 긴급임시조치 동구 박스 2번 피해 아동 또는 가정 구성원의죠. 의 주거, 그 다음에 학교 보호시설 등의 100m 접근 금지. 근데 이건 이나그죠. 이나그. 이 차이가 있어요. 개정돼서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였는데 이를 이나그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의로 한다면은 피해자의 주거 직장, 가정 구성원의 주거 직장으로 한정되지만 이나그로 하면은 피해자로부터 100m, 가정 구성원으로부터 100m,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100m, 가정 구성원의 주거로부터 100m. 그러니까 100m 접근 금지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죠. 그래서 이나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격 100m 접근 금지 똑같습니다. 그 밑에 나오죠. 사법경찰관은 긴급한 임시조치를 했을 땐 즉시 긴급임시조치 결정서를 작성해야 되고, 긴급임시조치 결정서에는 범죄 사실의 요지, 긴급한 임시조치에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하라. 그 다음에 임시조치 나오죠. 판사는 결정으로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또 박스가 약간 위로 올라가 버렸네. 박스 밑에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할 수 있다. 근데 보니까는 좀 전에 아동학대와 관련된 7가지였는데 가정폭력과 관련된 임시조치 있죠. 임시조치는 6가지입니다. 하나가 빠져요. 뭐가 빠지냐면 친권
친권이 빠져요. 친권. 요거에 빠집니다. 그래서 가정폭력범죄와 관련된 임시조치는 전격 100m 이내에 접근 금지. 그 다음에 친상 그대로 써놓습니다. 친상 유의 되는데 요걸 지워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전격 100m 이내 접근 금지, 상유의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둡니다. 근데 상담 등을 위탁하는 거죠. 유치하는 처분이야. 그 다음에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는 겁니다. 위탁이라는 것은 부탁하는 거죠.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원에서 직권을 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직권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여기에는 아동 학대와 관련된 임시조치 요 기간하고 처벌하는 내용이 좀 달라요. 여기는 전격 100m 이내 접근 금지 나오죠. 요거는 2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요 3개 있죠. 상유의는 1개월입니다. 자 보세요. 좀 전에 전부 다가 2개월이었죠. 전격 100m 이내 접근은 친상유의가 전부 다 2개월. 요거는 2개월, 요거는 1개월. 그리고 요거는 2차 연장 2개월 범위 내에서. 요거는 1차 연장. 그 다음에 아동학대는 전격 100m 내 친권까지 해서 이행하지 않았다. 2년 이하 징역, 그 다음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로 처벌하죠. 근데 이거는 요 3개입니다. 요 3개. 요 3개를 만약에 불이행하죠. 불이행하면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구류로 처벌하죠. 그런데 만약에 상습적으로 하죠. 상습적으로 하게 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가정폭력범죄 임시조치, 그다음 아동학대 임시조치 조금씩 틀리죠. 그리고 자 검사는 아동학대는 전반적으로 전부 다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가정폭력범죄 임시조치는 우리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1차적으로 신청, 검사가 1차적으로 청구하는 게 요거예요. 전격 100m 이내 접근 금지. 그래서 2개월 2차 연장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 재발되고 우려가 있을 때는 이때 사경관이 유치처분에 대하여 검사에게 신청, 검사가 법원에다 청구하여 요 유치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신청 청구하는 게 이거고, 그렇다면 사경관이나 검사가 신청 청구할 수 없는 게 위탁하는 거죠. 위탁. 요거는 위탁하는 것은 신청 청구할 수 없어요. 위탁은 법원에서 직권한다는 거. 그래서 봅니다. 그 밑에 하사표를 보면 이중 사경관이 검사에게 1차적 동그라미 신청할 수 있는 건 1, 2, 3 전격 100m 내 접근 금지 이 3개입니다. 그 다음 유치신청 사경관이 1, 2, 3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검사의 5가 뭡니까? 유치처분이죠. 유치처분에 관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탁하는 거 있죠? 의료기관의 위탁, 상담 위탁하는 거 있죠? 요거는 위탁하는 거기 때문에 법원에서 직권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은 2번 나오죠? 법원이 인치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동그라미. 좀 전에 아동학대와 관련된 임시조치도 24시간 이내에. 그 밑에 1호부터 3호까지 임시조치 기간이 2개월. 나머지는 1개월. 그 밑에 3번 1호부터 3호까지 전격 100m 내 접근금 2차례. 그 다음 상유의는 1차례 연장할 수 있고,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전격 100m 이내에 접근 금지,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 행위자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5번 상습적으로 전격 100m 내 접근 금지 불이행했네,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을 처한다. 그래서 가정폭력범죄와 아동학대 요게 좀 구분해야 됩니다. 첫 번째 자시 봅니다. 응급조치, 이 응급조치를 좀 구별해야 돼요. 가정폭력범죄하고. 인재격리, 인재고통. 그 다음에 긴급임시조치 똑같습니다. 근데 100m 접근 금지, 아동학대는 은데 이건 인하크. 그 다음에 임시조치 나오죠. 임시조치
임시조치. 전체 2개월, 전격 100m 접근 금지 2차, 친상 유의 1차 연장, 전격 100m 이내에 친, 불이행의 시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벌금 구류. 2개월, 1개월 1차 전격 100m 접근 금지 불이행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 상습적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처벌한다는 거. 그리고 친권, 후견인, 사용 제한, 정지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킹 처벌법 나오죠. 핫 이슈입니다. 이거는 뭐 시험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내용들, 그와 연관선상에서 가정폭력 범죄, 이번에 영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된 스토킹, 그리고 오늘날도 많은 스토킹 어떤 범죄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스토킹 처벌법 있죠. 이걸 개정안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진시험 볼 때는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아마 시행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기존의 내용대로입니다. 기존의 내용대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다가 시험 보기 직전에 스토킹 처벌법과 관련된 내용이 개정돼서 시행되면 그 법률안을 정확하게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봅니다. 스토킹 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죠. 응급조치. 응급조치. 사법경찰 관련이 진행 중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라.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입법 예고안 있죠. 지금 선생 카페에 다 있어요. 선생 카페를 여러분들 소개 안 한 것 같은데요. 황준혁 네이버 카페죠. 네이버 카페 황준혁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옛날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많은 친구들은 옛날 이름으로 기억할 건데요. 이름 바뀐 지 한 6년 정도 됐어요. 법원에서 다 이름 바뀌었어요. 황준혁의 뭐 더센 경찰행정법 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노량진의 김모 학원에서 수업 들었던 많은 학생들이 있어요. 한 반에 그때는 기본바람 1000명 정도 들었었죠. 기억나실 겁니다. 단가를 하더라도 400명 이상 들었었는데, 그때 제가 다운 카페가 있었죠. 다운 카페. 근데 그 다운 카페를 제가 어떤 이유로 이제 관리를 못해서, 그때 당시도 다운 카페가 한 4, 5천 명 있었는데 그게 이상하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로 이제 바꿨습니다. 황준혁 덕선 경찰학에. 그래서 다운 카페에 계셨던 회원들 다 와야 되는데, 그때 회원들 전부 다 지금 실무에 가서 아마 경사에서 경위급 정도 전부 다 있을 거, 다 승진해 있을 건데, 그때 그 카페에도 많은 자료가 있었는데 이걸 못 살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찾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이버 황준혁 덕선 경찰학 경찰행정법 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있는 별로 없어요. 여기에다가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우리 경찰과 관련된 뉴스들, 사건 사고, 그 다음에 경찰행정법과 관련된 어떤 대법원 판례, 형사법과 관련된 판례, 이런 내용도 소개를 하고 그에 대한 댓글을 달아줍니다. 물론 우리 김재윤 교수님 카페와 서로 연동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카페를 적절히 활용 잘 하시면 여러분들이 현직 실무 생활 하시거나 승진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카페에 보면 스토킹 처벌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어 있다는 거 잘 보시면 됩니다. 응급조치입니다. 스토킹 행위 제지, 중단, 통보 및 처벌 경고 나오죠. 제 동그라미.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수사, 재분수. 자, 보십시다. 좀 전에 봤던 가정폭력 범죄의 첫 번째 그 응급조치가 재분수였죠. 제지, 분리수사, 재분수에. 오케이. 재분수는 그대로 나오죠. 재분수. 그 다음에 피해자 등에 대한 긴급한 응급조치. 이거는 긴급 응급조치랍니다. 긴급한 임시조치가 아니고. 그 다음에 잠정조치 절차 등의 안내. 그 다음에 스토킹 피해와 관련 상담소 보호시설로 피해자 인도. 동그라미. 안내, 네 동그라미. 자, 피해자 등을 보호시설 인도할 때 피해자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재분수, 인내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토킹, 이거는 뭐 세부적 내용이 들어가도록 하고,
스토킹 처벌법상 응급처치입니다. 응급처치. 응급처치. 봤더니 재분수 인내. 인내. 이렇게 암기합시다. 재분수 인내. 제지, 분리, 수사, 인도, 안내. 그렇죠? 재분수 인내. 이렇게 암기합시다. 재분수 인내. 재분수 인내. 그 다음에 긴급한 응급조치입니다. 아동학대, 가정폭력에서는 긴급 임시조치인데 긴급한 응급조치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이다. 또는 동그라미. 반복적 행위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의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할 때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할 때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말 안 들어가 있죠. 자,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스토킹의 지속적 반복 행위질 우려가 있고 이게 아니죠.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없습니다.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할 때 디귿번 사법경찰관은 직권 또는 스토킹이 상대방 그 법정대리인 스토킹 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 동그라미 요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긴급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전백입니다. 전백.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금지 전 동그라미 100m 접근금지 스토킹이 상대방이나 그죠. 상대방이나 상대방이나 그입니다. 상대방의 아니요. 상대방이나 그 주거든 100m 접근금지.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 통한 접근금지. 그래서 자 이겁니다. 자, 긴급한 임시조치죠. 이거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긴급한 응급조치입니다. 응급조치. 응급조치 보니까 어떻게? 전백이에요. 전백. 전백입니다. 전백. 100m 이내의 접근금지.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입니다. 정격 100m 이내 접근금지. 얘는 전백. 격이 빠졌죠. 빠졌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봅니다. 긴급한 응급조치 기한 1개월 동그라미 초과할 수 없다. 1개월. 사법경찰관은 긴급 응급조치를 했을 때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응급조치에 대한 사후 승인을 지방법 판사에게 청구해 줄 걸 신청을 하고 4번 신청을 받은 검사는 응급조치 행위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48시간 이내에 지방법 판사에게 해당 긴급한 응급조치에 대한 사후 승인을 청구한다. 이 경우에 작성된 긴급한 응급조치 결정서를 첨부하라 그랬어요. 잠정조치 청구 나오죠. 검사는 스토킹 범죄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직권도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서 구조의 1항에 갖고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는 법정 대리인 검사 또는 사경관에게 잠정조치 청구 신청을 요청하거나 그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청해 주세요 요청하거나 검사에게 청구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거나 그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쌍가루 4번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나오죠. 법원은 스토킹 범죄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보호자,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에 결정으로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보니까는 2번, 3번 전백이죠. 전백.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금지 100m의 접근금지 나오죠. 전백. 그 다음에 4번 국가경찰관서 유치장 구치소의 유치유. 그 다음 스토킹 범죄 중단의 서명 경고 나오죠. 그래서 자 봅니다. 좀 복잡하지만 이해를 좀 잘 합시다. 자, 임시조치인데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는 지워버립시다. 스토킹 범죄. 스토킹 범죄
잠정조치입니다. 잠정조치. 전백 유서입니다. 유서. 전백 유서. 전백 유서. 전기통신 통화 접근 금지, 100m 접근 금지. 그 다음에 유치장 유치, 서면 권고에 서면 권고. 전백 유서입니다. 전백 유서. 2번 다음 각호의 조치는 병가할 수 있고 잠정 조치를 결정했을 때 검사 피해자 법정대 통지를 하고 4번 사호 잠정 유치, 유치장 유치 처분이죠. 구치 유치 처분을 했을 때 스토킹 행위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항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유치 처분한 잠정 조치를 다음에 1호, 2호 해당하는 자 통지해야 한다 그랬죠. 변호였을 때 법정 대리인, 스토킹 행위자 지정한 사람. 왜 그럴까? 요 사후 나오죠. 이 사후는 뭡니까, 여러분들? 유치 처분하는 거죠. 유치장 유치, 구치 유치하는 겁니다. 좀 더 넓게 해석하기에는 신변을 구금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1개월 정도까지 말한 거예요. 구속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원은 변호인 선임, 그렇죠? 항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변호인 등에게 통지 관련돼서 해주라. 이건 통지를 해주라. 그래서 변호인 선임할 수 있다는 거, 항고할 수 있다는 고지를 하고 변호인 또는 변호였을 땐 법정 대리인들에게 통지를 하라 그랬어요. 왜? 유치처분은 잠정 조치를 했을 때 그 유치처분은 신체 구금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나오죠. 4번 별표, 5번 별표. 25, 35 전백입니다. 전백은 2개월, 유치처분은 1개월. 전백은 2개월, 유치처분은 1개월이야. 그러니까 1개월 동안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하기 때문에 신체 구금하는 행위, 즉 구속과 유사하죠. 그래서 그 법원은 유치에 관련된 잠정 조치를 했을 때는 변호인 선임할 수 있고 항고할 수 있다는 걸 고지하고 변호인 있을 때는 변호인에게, 변호였을 때는 법정 대리인 등에게 통지를 하라 그랬어요. 통지하라. 5번 별표입니다. 5번 별표.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볼까요?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전백은 두 차례 2개월 범위 내에 연장할 수 있다. 전백에 대해서 두 차례 2개월 범위 내에 연장할 수 있다. 유서는 연장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6번 별표 2호, 3호 전백입니다. 전백의 잠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2호, 3호죠? 2호, 3호. 이거 전백이에요. 전백. 이행하지 아니한 자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6번 별표. 쌍가루 5번 스토킹 범죄. 스토킹 범죄를 범한 자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을 처하고 흉기 또는 그 밖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 저지른 자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다음에 3번 사망이죠. 이를째 일반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구체적으로 밝히는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할 수 없다. 반의사 불법죄죠. 입법예고안에서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폐지하는 거로 나옵니다. 그 밑에 쌍가루 6번. 그래서 쌍가루 5번 1, 2, 3 묶어서 별표. 쌍가루 6번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가가 나오죠. 법원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 판결, 선고위원회 제외, 선고를 하거나 약식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재보험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가할 수 있다 그랬어요. 과태료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 응급조치, 전백입니다. 전백. 긴급한 응급조치, 전백.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 긴급한 응급조치 나오죠? 여기 봅니다. 긴급한 응급조치 전백이죠, 전백. 이거를 이제 이행하지 않았다.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겁니다. 과태료. 그런데 잠정 조치로 가서 이 전백 있죠? 이 전백은 2개월이죠, 2개월. 2차 연장 가능하고 다입니다. 이거를 불이행했을 때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죠. 다 2개월, 2. 그죠? 그 다음에 유치처분 요거는 1개월이죠, 1개월. 잘 알아둬야 돼. 연장하는 거 없고, 유치장이 있으니까 뭐 불이행 이런 건 없겠죠. 그런데 긴급한 응급조치 전백을 불이행했을 때 1,000만 원의 과태료, 잠정조치, 이걸 불이행했을 때 법원에서 결정한 잠정조치 위반했을 때 불이행했을 때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처벌합니다. 구분해서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19조 1항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 교정시설의 장의 수강명령, 이수명령에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경고를 받은 후에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했을 때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1번 별표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쌍가루 5번 1, 2, 3 묶어서 별표, 스토킹 범죄 처벌하는 내용, 스토킹 범죄 3년 이하 징역, 흉기 등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스토킹 범죄 5년 이하 징역, 일반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 불법, 현재까지 개정안에는 삭제됐죠. 그 다음 잠정조치 불이행, 전백을 불이행했을 때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 별표죠. 그 다음에 전백은 2개월, 두 차례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쌍가루 5번 동그라미 5번 별표, 전백은 2개월, 그 다음에 유치는 1개월이에요. 1개월. 유치는 2개월 동안 뭐 하는 거야? 신체를 구금하는 거죠. 변호인 선임할 수 있다, 항고할 수 있다는 거 고지, 변호인 또는 변호인 없을 때는 법정 대리인들에게 이러한 잠정조치 했다라고 고지 4번 별표. 그 다음에 잠정조치 1번 전백을 유서로 남긴다. 전백 유서에 등등등. 긴급한 응급조치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도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들. 불이행했을 때 100만 원의 과태료. 잘 알아둡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승진을 준비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채용시험, 간부시험 준비하는 친구들도 정확하게 알아둬야 돼요. 분명히 나옵니다. 청장님이 경찰의 날에 강조했던 내용, 마약 범죄, 스토킹 범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이제 범죄 수사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